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수시나 정시에서 이제 뭐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그 서울연고된 건 아시죠? 예, 옛날 서울대에는 스카이가 뭐 상록 캠퍼스, 관악 캠퍼스 연관해서 서울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밖에 나가서 돌 맞는다고. 그래서 연고대 중위권 정도까지 가는, 연고대 상위권이 아니에요. 연고대 중위권까지 가는 라인의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수능 성적표랑 내신 성적표를 지어도 서울대 칠 때랑 연대 칠 때랑 고대 칠 때랑 들어가는 비율과 반영이 다 다르거든요. 점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설명드리거나 알려드리기 되게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드리는 걸 보면 약간 비틀어가지고 좀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인 값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가 그 연단에 서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균적인 걸로 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얘기를 드릴 거니까 자녀분께서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했더라도 너무 러닝 커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계속 잘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표정이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뭐 이러지. 네. 수능 전체 통과라는 거는 평가원인 건 아시죠? 평가원장이 사임한 건 들어보셨어요? 올해? 왜 사임했는지도 아세요? 영어 3.1% 1등급 때문에 사임했죠. 지난 입시를 돌아보면 역사상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입시에 눈을 떠서 그게 제가 중3 때부터 우리나라 서울과학경제고가 제가 중3 때 그 서울대 132명 전원 합격 기사가 조선일보에 뜬 순간부터 입시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제 기억에 평가원장이 사임을 한 게 몇 번 있어요. 문제 오류 출제한 거랑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선택 과목 난이도 실패도 있었고. 근데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다음 연도 시험 변화가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이랑은 별로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원래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능이든 뭐 옛날 학력고사든 계속 볼 때 교과 과정이 요새 7년 단위로 가는 건 아시나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 지금 첫 해 바뀐 게 지금 고1이죠. 항상 교과 과정 마지막 해 시험은 항상 불수능 불학력고사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학번으로 말씀드리면 부상학번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도 어려웠고요. 수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지금 고3 올라간 애들한테 내년에는 불수능이다 무조건 역사상 증명되는 불수능이 되면 애들이 하향 지원하고 난리 난다 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평가원장이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쉽게 한번 냈다가 4%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1등급이. 후루룩 다 100점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후배들, 제 학교에 그때 입학관리 담당으로 가 있고 할 때 학교에 후배들이라고 해서 보면 얘 수능은 그러면 몇 점이야? 라고 물으면 여긴 다 맞았고요. 얘는 한 개 틀렸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사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수능이 어려웠던 해요. 그러니까 쉽다고 사임을 시켰어. 평가원에서 이제 맘먹고 어렵게 되거든요. 그게 2011년도 수능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수능으로 기억되는 100점 만점에 이과 1등급 컷이 79점이었던 역사적인 시험이 이제 딱 그 전년도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영어 시험 진짜 쉬울 거예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런 배경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 입시는 지금 수시랑 정시로 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수시 그러면 이제 정시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시로 가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뭐 논술이 있고 옛날 특기자가 있는데 특기자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정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시를 볼 때 교과로 가는 게 분당에서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이 학원의 자리에 쓴 게 지금 한 17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애들을 17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과로는 딱 한 명 보내왔어요. 교과로는 딱 옛날 수뇌고의 문과 전교 1등을 대전에 있는 한의대에 교과로 보냈어요. 딱 그거 한 번. 말고는 이제 교과로 보낼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교과는 딱 그거예요. 딱 내신 성적 딱 정량적 평가 하나.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아이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삼척에 있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전교 1등을. 뭐 다른 요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는 사실상 없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도 뭐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한다면 여기가 좀 학군지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지금 현 고3이 간 거나 지금 고2가 고3 간 애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정시랑 뭐 수리논술, 인문논술로 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각 학교가 설명회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분당 있는 학교들이 내년에 설명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회를 잘 들어보면 우리는 학종으로 많이 보냅니다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죠? 그 학교들은 그럼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상대적인 눈높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교를 언급하기는 아무튼 좀 그 잘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순회나 뭐 저쪽에 송림에 학종을 잘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은 학생중앙 대신 뭐 보평 서연에 치여서 그렇지 송림이나 순회에 있는 애들도 사실 저기 내려가서 수지 용인만 내려가도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 크면서 자존감이 계속 깎였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가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가니까 아 내가 정시가 되겠어 그냥 거기 맞춰서 그냥 눈높이를 가는 애들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작년에 이제 5등급제가 됐어요. 그죠? 5등급제가 돼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9등급제든 5등급제든 어쨌든 앞에서부터 등수 끊으면 상대 등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달라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노릴 수 있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노릴 수 있냐면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옛날에 1등급 제가 여기 처음 연단 섰을 때는 1등급 그럼 한 11명, 12명, 13명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 1등급 따지면 보통 예전 9등급계 버전으로 한 7, 8명이잖아요. 근데 7, 8명 드는 거는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 장담을 못해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하는 애들을 보내놔도 1등급 시험은 그날 가서 컨디션이나 이것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22에서 한 23명 정도 되잖아요. 사실 좀 잘하는 애들은 그건 노릴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1등급을 노릴만 해서 5, 1등급을 노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응하는 걸 한다면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도 소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인재 예비 고1이거나 이제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드릴 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몇 점을 받아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고1 수학 같은 경우 내신은 우리가 만약에 정시 학군지라서 학종이 거의 힘들더라도 고1은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1에 내신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잘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정시 보는데 발판이 되기도 하고 실제 수학 같은 경우도 1학년에 있는 공통 수학 자체가 전체 수능의 판도를 가르는 실력이 되긴 하거든요.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들어보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1학년은 내신에 올인하는 게 맞고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한 장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항상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역순으로 세워야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역순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시험을 보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 걸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가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지금 잘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보통 예전에 저희가 표로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말로 드린 이유가 표에다 해놓으면 사진을 딱 찍으시고 애한테 가서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로 잘 안 했는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도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시험은 아직 안 본 걸로 아는데 중학교 시험을 보면 이게 심화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한다고 바로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나요? 잘 나온 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애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심화를 풀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오답도 하고 기출 있는 것 시험을 시간 맞춰서 시험 보고 연습하고 그거를 다시 보고 해서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용을 숙지해서 심화를 연습해서 이거를 뭐 암기를 하든 아니면 익숙해지는 거랑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시험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죠?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기출 문제집부터 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도 다 아는 상태에서 수능 문제 푸는 연습만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재수생들이 잘 본단 말이죠. 재수생 다 끝나고 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올해같이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재수생이 무조건 유리해요. 올해 고3 분당은 재수생이 대거 양성될 거예요. 사실은. 다 대부분 낙중돼 있는 것도 꼭 한 과목씩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재수생들이 다 재수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이제 그런들이 고3이 힘들어요. 이유는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스카이가는 현실적인 노드맵이잖아요. 스카이가는 가로치고 재수해서 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고3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해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고3 때 다행히도 자소서는 폐지돼서 옛날에 자소서랑 학종 심할 때는 고3은 거의 수능 잘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름 되면 자소서 쓰고
면접 연습하고 뭘 하고 저도 그것만 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최저만 맞추고 그냥 수시로 가는 거였고 아니면 재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고3 때 그 바쁜 와중에 이게 수학뿐만 아니에요. 전 과목을 다 수능을 모의고사 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3 수능 모의고사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연습을 하려면 고3 수능 나왔던 평가원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같은 거는 여러 번 풀고 나야 연습이 되겠죠. 그럼 기출을 고3에 배우는 내용까지 기출을 다 풀려면 고2 겨울방학인데 고3 넘어가는 그 2달 동안 그걸 다 할 수 있다 한 번에 안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밀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고2에 돌아가면 수학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2학년 때 이제 지금 교과과정 바뀌는 지금 이제 수원수투는 대수 미적분원을 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보잖아요. 그 내신을 분당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고2 같은 경우 시험을 진짜 어렵게 내고 수능평가원 문제를 내고 프린트를 가르치는 이유가 2학년 때 어쨌든 공통 부분이 있는 거를 수능평가원을 다 가르쳐가지고 연습을 내신을 하면 얘네들이 그거를 연습을 해서 최소한 5번, 10번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겨울방학 때 미적이든 확통이든 좀 미리 했거나 연습을 해서 3월부터 나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야 아까 제가 얘기한 제목대로 그 가서 붙어볼 만한 점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2 때 학교 시험에서 수능평가 문제 대수 미적분원을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고1 겨울방학 때 고2 아니면 여름방학 때 시간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도 되게 버겁구나. 근데 그럼 고1 때 할 수 있냐? 고1은 고1 내신이 되게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이랑 달리 중등은 그 학교 시험 보면서도 계속 선행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럴 시간이 보통 없어요. 학기 중에는 바쁘고 그냥 중간 끝나면 바로 기말 체제하고 여름방학 때면 2학기 중간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2 때 가서 대수랑 미적분원을 해야 되는데 고1 것도 심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3으로 오면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중3 때 고1에 심화 있는 거를 다 하면서 혹시 고2에 있는 대수나 미적분원도 1년 뒤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복습을 해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제가 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중요한 중3 시기에 중3 3-2학기는 지금 아이들이 고3인 만난 것처럼 놀죠. 학교에서는 춤추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다 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데 그래서 그러면 중3 때 해야 되는 게 고1 과정에 있는 거 시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수랑 미적분원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등시험 보면서. 근데 그럼 대수랑 미적분원 하려면 공통수학 1, 2를 심화를 하려면 그 전에 공통수학 1 처음, 2는 처음 배우는 거는 중3 때 하는 것보다 중2, 중1 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잖아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고1 공통수학 1, 2가 심화가 되려면 영재 갖고 준비하는 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서너 번은 풀어야 쌤이 될까 말까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초등에서 중등 할 때 1-1도 되게 어려운 건 아시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 난이도 갭보다 이게 중등에서 고등 가는 갭이 훨씬 크거든요. 요걸 극복을 하고 고등생을 편안하게 풀게 되는 순간 복습을 하고 심화를 하고 하는 게 중3 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편안하게 풀게 되는 순간은 중3이나 중2 때 한다고 생각하면 처음 배우는 건 언제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중1 때는 공통수학을 시작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등 건 언제 하냐 이렇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 대단한 자료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고3 끝나는 걸 보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라에서도 우려하는 그 선행과 사교육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학이 단기간에 학습이 안 되고 중간에 빵꾸가 나면 복구가 힘들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국어 영어를 돌아보면 괜찮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제가 가르쳐보고 저는 국어 영어도 숙제내고 시험 점수도 체크하거든요. 입시 보내니까 국영수 중에선 단기간에 가장 가능한 과목은 수학이에요.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수학은 머리 좀 되면 고3 때 시작해서 1년 안에 저 1등급 만든 적도 있어요. 문이과 둘 다. 머리가 좀 되긴 해야 돼요. 뭐 그거는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안 되는 건 뭐냐? 영어거든요. 영어가 또 어릴 때부터 보통 이제 분당 지역 어릴 때 영어랑 오케스트라 많이 하니까 그게 재밌는 영어가 다시 이제 전환돼서 입시에 있는 게 영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중3, 고1 때는 고3 영어 시험을 봐서 사실 1등급이 근처가 나와야 편안하게 영어를 되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얘기했던 영어가 고3이 편안하게 1등급 나와야 된다고 했던 그 시험이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엔 되게 쉬웠어요. 그때 근데 그 문제도 어려운데 지금 물론 쉽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국어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국어는 강남에서 집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비문학이거든요. 근데 그 비문학 그거는 그럼 언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3 때 그걸 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참 씁쓸하지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해서 언제 뭘 하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수능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요 세 과목으로 범위가 확정됐어요. 수학이 고3이 스카이를 가든 뭐 어딜 가든 승부가 가능한 이유는 범위가 줄어서예요, 사실. 교과 과정에 지금 전 교과 과정으로 가면요, 이과가 지금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어야 됐고요. 모든 걸 다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미적 1, 미적 2는 원래 기본 선행을 깔고 가야 되는 거고 확통기한은 선택 정도로 했어서 가도 시간이 허덕허덕하고 학종치고 재수해야 해결나는 구조였는데 지금 과목이 어쨌든 간에 세 과목이 날라갔어요. 두 과목이 날라갔지. 미적분 특기가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고2 때 가서 수능 평가만 풀고 고3 준비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가능해요. 정시가. 뭐 예를 들면 2개나 3개 틀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승부가 될 만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피셜인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3개가 수능 범위였던 적이 있거든요. 안정화돼서 저게 제 생각에 대수 미적분은 확통으로 10문제씩 나와서 킬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등급 컷은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 저렇게 해서 세 과목으로 봐가지고 나왔던 시절 공통과 선택이 분리 안 했던 시절에 평가원의 1등급 목표는 항상 92를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92, 96, 88인데 거의 92로 맞췄었어요. 지금은 그럼 몇이냐? 지금은 거의 88, 84거든요. 이유는 공통이랑 선택이 나뉘어서 여기도 킬러가 있고 여기도 킬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등급 컷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컷 자체는. 그래서 이제 맞아야 될 점수대는 더 높아질 거다. 대신에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확통은 요 근래에 문과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통을 만약에 스카이를 가는 거 정도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요 최근의 기출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던 것도 같이 좀 보시긴 해야 되는 거다. 요즘 최근은 너무 쉽게 나오고 있었다 해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느낌상은 이를테면 10문제씩 배정을 하더라도 킬러라고 얘기하는 건 미적분원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준킬러라고 얘기하는 게 대수랑 확통 하나씩 꺼 있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서 2개 빼고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올 거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재수생이랑 고2 때 많이 해야 준비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등을 하더라도 어쨌든 목표는 공통수학이니까 공통수학을 진짜 많이 하시길 바래요. 공통수학 한 20번 했다. 나쁘지 않아요. 공통수학 잘 되어 있는 애들은 뒤에 대수랑 미적분 얻는 게 되게 쉽거든요. 진도는 쭉쭉쭉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 풀면 되는데 저게 안 돼 있으면 중간에 가다 멈춰요. 진짜. 저도 어릴 때 저 공통수학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에 저 일반 수학이었는데 뭐 저희 어머니가 아셔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과학고 치고 하느라고 어거지로 했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 그게 수학 실력에 제일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면 요건 아시죠? 이름만 이렇게 바뀐 거. 예, 내용은 변화가 거의 없고요. 뭐 안에 이제 디테일한 거 있겠는데 요거는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섞어놨어요. 이렇게 섞어놔서 보면 다 똑같은데 이게 그 체인지가 돼 있어요. 이 체인지가 돼 있으면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 이제 제일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는 걸 몰아넣은 단원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힘든 시험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있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나 여기에 2차 방정식 이런 게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막 이 경우의 수 같은 게 섞이면 진짜 힘든데 그게 좀 분산돼서 시험 자체 난이도는 예전보다는 애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날 수 있다, 공부할 때. 그렇지만 가장 힘든 거는 2학기 중간고사랑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지금 보고 있는 2학기 기말고사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애들이 힘들어할지언정 공부할 때는 좀 수월하다는 평가를 들을 거예요.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중간고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굉장히 힘들어했고 애들이 시험도 어려웠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개정교육 과정에서 바뀌거나 들어간 내용은 없다. 행렬이 들어갔죠. 근데 행렬이 되게 미미하게 들어갔어요. 행렬이 고교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는 보통 3단원을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2단원만 있다가 3단원을 확대됐다가 빠졌다가 첫 번째 하나만 들어갔어요.
생명 같은 경우는 애들이 낯설어 하긴 하는데 어렵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 그 두 번째 단원에 있는 내용까지 애한테 가르쳐 주면 사실 첫 번째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든 학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강사들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등급이 바뀌었죠, 이제 이게. 요거 그냥 단순하게 그 5등급, 9등급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환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서 그 환산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아마 환산식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5등급 해가지고 느낌이 좀 안 오잖아요. 그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나? 일단 차차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든 10%까지 가면서 어쨌든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받기가 좀 쉬워졌다는 거고요. 그 어디서 유튜브를 듣거나 강연을 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10등 했어요. 제가 수학을 10등 했어요. 그럼 국어, 수학 10등, 10등한 아이는 몇 등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통계적으로 한 3분의 1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 7등 정도 되겠죠? 두 개 다 10등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등이 10%긴 하지만 5, 1처럼 1, 1, 1, 1, 1 다 받는 걸 모으면 되게 촘촘해져서 점수가 나오긴 해요. 통계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올해 1학년 1학기 올 1등급은 2%라고 부산교육청에서 발표했고 부산 쪽이 아마 전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 얘기는 고1 1학기가 이렇다는 얘기는 고3까지 5리를 받는 애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그렇게 나오면 어디든 갈 수, 서울대를 아마 수시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내신의 소질이고 여기 가가지고는 우리를 다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승부를 걸어볼만 해졌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가 한두 개 떠가지고 섞이면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뒤에 점수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게 좀 있고요. 어쨌든 5등급 이게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것도 그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뭐 예전보다 더 빡세졌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해요. 영어 보셨잖아요. 영어가 90점 넘으면 1등급이라고 그게 시험 쉽게 나오면 되게 쉽고요. 어렵게 나오면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하 이런 게 절대평가였거든요. 상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하를 상대평가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대수나 미적분 하는 것처럼 막 수능평가만 풀고 난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대평가지만 아마 지금 절대평가처럼 기하 요새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과서에서 그냥 내는 학교가 있고요. 중앙처럼 어렵게 내는 학교도 중앙이 이제 예를 들면 수투랑 기하를 둘 다 프린트를 다 수능평가원 기출을 주더라도 수투는 진짜 어려운 걸 주고 많이 주고 변형하셔야 되고요. 기하는 딱 몇 장 준 다음에 수능 문제 들어있긴 한데 해설을 알려준 다음에 답도 똑같이 내요. 이게 이제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돼도 수능이 안 들어가면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바뀌는 거는 과학이 빠졌잖아요. 과학이 빠져서 저는 원래 이제 그 과중이나 이 동네에서 이제 좀 빡센 학교라는 거의 특징은 수학과학이 진짜 빡센 학교거든요. 과학은 아마 안 빡셀 거예요. 내년에 보면 되게 우스워질 수도 있는 예측이긴 한데 지금 현 고1이 고2 올라간 애들이 이제 내년에 과학시험을 보잖아요. 저는 예전처럼 막 수능평가원 기출이 쏟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부담을 굳이 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수학이랑 국어, 영어 시키고 사실 수능 준비를 시킬 것 같거든요. 알고 있어요. 낙생이랑 중앙 보평 대부분의 대진 이런 학교들은 우리 있는 자원은 되게 좋고 얘네들은 다 정시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은 줄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선택할 때 제가 올해 그 상담할 때도 저희 애는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은 아직 진도가 안 돼서요. 그러면 그냥 전 보냈어요. 가셔도 될 것 같다. 과학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도리어 문제되는 건 수학 편제표였죠. 편제표가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투가 껴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동시에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정시를 할지 수시할지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지 과학은 별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고 요거는 대학에서 이제 뽑을 때 상대적으로 안 된다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올릴 것 같긴 해요. 예. 어차피 입시의 양대 산맥은 서울대랑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딱 이렇게 발표하면 연대가 반대로 발표를 딱 해요. 우린 니네랑 다르다. 이렇게 다른 애들 뽑아가겠다. 고대가 그러면 되게 어정쩡하게 좀 특이한 선택을 하거든요. 아마 해보고 올해 해봤는데 이게 학군지랑 특목고랑 애들 뽑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네라고 하면 아마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서울대가 수능이 너무 변별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구술고사 면접해가지고 공대 교수를 써가지고 수학에 그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저희끼리 와서 그 구술고사 면접 보는 거 여기서 모의 면접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만약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도 정시 변별력이 있었어요. 올해같이 나오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장이 사임을 하셨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엔 쉽게 나오고 내년에 쉽게 나오면 분명히 대학에서 우리 못 뽑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두 가지죠. 수능 난이도를 올리던가 아니면 저희 가서 면접고사를 강화하던가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지필고사 이렇게 인쇄된 거에 대한 건 신뢰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시험 인쇄된 걸 못 보면 내가 쟤보다 하나 더 틀리면 난 쟤보다 못 봤다, 잘 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고 말로 면접을 하고 논술을 쓰고 이거는 그 점수가 드러나지 않고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 입학관리 공부에도 있었고 서울대 입학관리 공부에도 있었고 그 면접을 하고 수리 논술 답사를 다 보는데 심지어는 인문 논술도 그 사고랑 글을 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수준차가 많이 나요. 똑같은 교과서를 해서 근거를 똑같이 잡더라도 쓰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옛날에 사회대에서 입학관리 공부 있을 때 제가 서울대 입학관리 공부 때 사회대 그 면접고사 할 때 면접관리 그 하는 걸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애 데리고 그 면접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막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괜찮네? 얘 뭔지 이런 얘기를 해. 가서 들어가서 교수님 점수 보면 거의 똑같아요. 누가 봐도 거의 생각으로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논술은 너무 어렵게 내면 인문논술은 뭐 사실 국어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국어가 참 편해요. 국어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리 한글이니까 나라에서 뭐라 안 하거든요. 영어가 어렵고 나오고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논술을 수리 논술을 막 교과가 좀 벗어난 거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의대 수리 논술은 좀 내고 있어요. 특정 학교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과학고에서만 배우는 함수를 써서 돼요. 제가 수리 논술 올해 강의를 해서 하는데 영재과학고 애들만 좀 따로 뽑고 싶어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면 뉴스에 대서 특별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못 하는데 이 면접은 대학별고사라서 그냥 교수가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강화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킬러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킬러가 없어질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안 없어졌는데 이제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내년에 올해랑 똑같이 나오는 건데 지금 뉴스가 계속 조선일보도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영어도 어렵느니 뭐 과학을 풀어봤는데 카이스트 총장이 못 풀었다는 둥. 카이스트 총장이 60몇 살일 텐데 당연히 못 풀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영상을 뭐 보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뉴스가 뜨고 이슈화 되면 분명히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최저 기준은 올라갈 수 있긴 해요. 특정 학교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리가 크면.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올릴 수도 있는 게 약간 대학별고사 난이도를 높이면 대학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학생부 종합에서 우리는 뽑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 그리고 뽑아서 학종으로 잘했던 애들이 대학 성과가 좋았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그냥 미정인데 요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결국은 이제 공통 과목으로 갔고요. 요게 저는 노다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항상 얘기하는 건데, 수학이 너무 싫고 문과로 갈 거면 외고를 가라. 가서 사회 영어 경쟁을 하더라도.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입시제도에서 안 바뀌는 앞으로 한 5, 6년은 외고가 문과 상위권 가는 가장 가성비 좋은 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문이과가 이제 통합되잖아요.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고1 때 같이 문이과 하다가 2학년 때 딱 나뉘잖아요. 그러면 수학 시험이 뭐 수능고 같은 경우는 문과는 다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를 1등급을 받고 1등을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치고 갔거든요. 사실 똑같죠. 상대 등수는. 그런데 이제 그 문과 애들이 2학년, 3학년에도 내가 원래 문과 쪽으로 분리됐으면 1을 받을 애가 이과랑 같이 경쟁하면 2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학종에서 그러면 문과 애들이 대부분 2를 받았으면 옛날에 1 받아서 들어간 애들이 2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이 나가서 못 친다니까요. 이게 자존감도 많이 깎여 있고. 그래서 외고 문과나 아니면 국제고 아니면 그 외대부고 문과반 이런 데가 특목고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수시에서는
걔네들끼리 경쟁이 될 거예요, 아마. 일반고에서는 다 이과를 가려고 하고 안돼 문과는 치여서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고나 국제고 영어로 뽑잖아요. 국영수 사과 뭐 내신 하는데 중학교 내신으로.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앞에서 잘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외고나 경기외고 애들 잘한다는 애들 분당에도 데려다 놓으면 다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4등급 나올 거거든요. 물론 앞에 한 10명 걔네들도 아마 1등급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걔네들 좋은 대학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대학은 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문과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가성비 좋은 테크라고 생각해요. 뭐 앞으로 문과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AI도 그렇고 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요새 인재가 부족할 때 다시 문과 인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얘네들이 사회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어머님이랑 합의가 되고 아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대나 경희대, 공대를 갈 애를 문과로 바꿔서 연대를 넣어서 거기 가서 전과에서 공대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사실은 학교 이름 따라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전략도 가능하거든요. 저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고 특이한 거는 여기는 뭐 힘들지만 수련원술에서 법별을 하든 뭘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안 좋은 거는 저희 분당 지역에 안 좋은 소식밖에 없었죠. 최근에. 정시 정원을 어쨌든 40%에서 30% 낮추는 학교들이 좀 생겼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늘렸다가 다시 회귀한 건 아시죠? 근데 어떤 정원이 늘렸고 어떤 정원이 내린 건 아세요? 의대 정원을 늘릴 때는 지역 인재를 늘렸어요. 저희랑 상관없는 지방. 문제가 돼서 회귀했잖아요. 회귀할 때 이걸 다시 빼야 되잖아요. 정시나 딴 데서 뺐어요. 그래서 분당 지역은 의대 가기가 한층 난이도가 높아졌다. 사실은. 정시 문은 더 좁아졌어요. 사실은. 그거에 아마 학군지라고 얘기하는 그 4대 학군지 있잖아요. 그죠? 대치, 목동, 분당, 대구, 수성구 여기는 사실 의대 가는 게 사실은 좀 안 좋아졌다. 정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신까지 본다고 해서 우리가 내신이 안 된다고 못 가냐라고 얘기하면 저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학들도 알고 있어요. 뭐 서울대는 사실 원칙대로 뽑는 게 보통 옛날에 제가 교수님들 얘기해봐도 서울대 교수님들은 막 똑똑한 애 뽑고 우리 뭐 특목 자사고 외대부고 애들 데려와야 되고 대원외고 이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냥 원칙이 있으면 뭐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기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거기대로 뽑아요. 원래 약간 좀 서울대 온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약간 찐따 같은 기가 있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연고대 이하는 달라요. 우리는 똑똑한 애들 학군지랑 특목자사고에서 애들 많이 뽑아야 나중에 걔네들이 입결이 좋고 나중에 나가서 잘하면 우리 학교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입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 비율이 어디가 뽑혔는데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바꿔요. 그 비율을.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특목자사고나 외고를 우대하지 말라고 얘기 내려오면 살짝 낮추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냐 이런 거죠. 1000점 만점에 입시를 해요. 정시가 400점 만점이래. 내신이 400점 만점. 진짜 크네. 기본 점수 399점.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정시에서 내신 실반영률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고대 빼고. 고대는 그냥 정량적으로 늘 것 같아요. 고대는 제가 대학 갈 때도 특이하게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갈 때도 서울 연고대는 붙는데 고대는 떨어지는 애들 많았거든요. 서울대 붙는 애들도. 좀 특이하게 입시를 해서 그런데 실반영률은 정시에서 가는 애들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학들이 그 강남의 광역 자사고 말고 이제 휘문 중동을 위시한 거기 있는 학교들이 지금 이 내신 반영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휘문도 지금 다 꺾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안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 반영률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논술도 보면은 학교에서도 계속 수련 논술 가도 내신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논술에 내신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논술도 그 기본 점수 되게 높아요. 사실 내신은.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큰 문제 수련 논술 3개에 작은 문제 3문제 있으면 그 작은 문제 1개 맞추면 내신 한 3, 4등급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반영률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실반영률까지 높으면 사실 너무 가혹한 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거는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요거는 평가원장님 사임하기 전에 써놓은 거라 내년에는 아마 쉬울 거예요. 내년에는 저도 3%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더
그 애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안 믿었는데 1등급 3%라는 얘기 듣고 그랬나라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4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게 좀 큰 사건이긴 하거든요. 평가원 내부에서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작살내게 쉽게 내서 쉽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난이도 조정이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역사 입시에서 제가 어릴 때도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선지원하고 뭐 할 때도 그 물리 수업도 선택 과목 따로 이게 있었고 다 했었거든요. 그게 난이도별로 그 유불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된다고 하면 다 무너지고요. 약간 쉽게 내면 다 맞고 이러거든요. 그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왕창 대거 영어 1등급이 양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시 고민은 같이 하긴 해야 되는 거고요. 국어랑 영어 뒤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정시는 국어 못 보면 못 갑니다. 네. 수학 영향력보다 국어가 더 커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희 반에 옛날에 중3 때 고1 국어 4등급 나왔던 애가 제가 국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5개씩 보라 그래서 3년 내내 보고 국어 100점 맞아서 의대에 갔어요. 수학은 심지어는 그 6번도 틀리고 했던 애가. 그래서 국어가 진짜 되게 커요. 그래서 국어를 뭐 자세하게 나중에 상담은 저희 요청하면 말씀드리지만 일단 비문학이 제일 중요해요. 문학은 그 내신을 하거나 특강을 들어서 외워서라도 어떻게든 해결 다 나거든요. 범위가 있어요. 비문학이 안 되는 학생은 지금 와서 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책을 읽는다고 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안 되는 학생은 그게 두 가지를 해요. 보통은 그 고1 거부터 비문학을 시간 내서 문제 푸는 연습, 매일 지문 보고 지문 분석해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 2, 3년 하면 그 양치기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 부분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한 80, 한 5점까지 양치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0점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인간 강사 한 서너 명 중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푸는 지문 분석을 배워서 자기 맞는 걸 찾아가지고 지문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얘기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스카이가는 현실적인 로드맵이라 생각하면 중3 지금쯤 봤을 때 고2 국어 모의고사가 좀 잘 나와야 돼요. 고2 정도 거는. 고3권 확 다르거든요. 느낌이 보통 그 정도다라는 거고, 영어는 사실 올해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수능까지라고 생각하면 중3 때 1등급이 보통 나오긴 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 대학을 서울연고대 가는 애들의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자소서 페이지 되고 이게 축소돼서 결론은 다 내신으로 가요. 내신 그냥 점수로. 예전에 학생부 종합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사립학교들이 별 맞춰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곤충에 열광했던 아이, 곤충학 이런 뉴스 잠깐 있었는데 그 뒤로 다 그게 상향 평준화 돼서요. 사실은 지금은 자소서는 학생부, 자소서는 없어졌고 학생부 써주는 게 어차피 간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다 비슷하고요. 복붙해서 쓰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등급 점수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과는 거의 사실 미미하다. 비교과 애들이 일반고에서 활동해봐야 나오는 학생과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일반고랑 특목자 사고는 사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하면 전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딱 내신 점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히나 내신이 나는 정시일 거라도 생각해도 저걸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분당이 좀 괜찮은 학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 어차피 정시로 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신 문제 자체도 내신을 하면 수능 공부에 도움되게 다 맞춰져 있어요. 국영수 다. 과학까지도. 과학은 좀 약화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나 정시니까 내신 안 할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집중적으로 한 아이가 결국은 그 빡센 학교에서 내신 견디는 애들이 정시도 가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내신으로 간다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합격성이 이렇습니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찍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틀렸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다양한 건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에 고대에 붙었는데 1.0 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평균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그거예요. 9등급제, 예상 5등급제. 그러니까 교과는 1점이나 1.3. 이게 1.3이란 게 1을 계속 봤다, 2 조금 섞이는 정도예요. 그 정도 받는 애들이 가는 거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종이 서울대를 쓴다 그러면 보통 서울대를 쓴다면 학종이 예전에 이게 1점 후반이 아니라 1.3 정도에 써서 붙거든요. 1.3, 1.1에서 1.3 정도가 서울대를 붙고요. 이게 1점 후반대까지 붙는다고 써는 건 연고대 중하위권 학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 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고대 상위권 학과는 1.5, 6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5등급제로 환산하면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거고, 요게 건대 라인 정도 돼요. 건대 라인 정도가 2.5 정도 되거든요. 100% 붙는 것도 아니에요. 2.5면 빡세죠.
반에서 2.5면 3%가라고 생각해도 예를 들면 30명 중에 3%가 9명이면 반에서 건대까지 가는 게 분당에서 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왜 분당이 좀 그런 게 뒤로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발표한 모고 1등급이군요. 고1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4%,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중앙고 보세요. 1등급 4%가 31명 4%예요. 그러면 요게 내신으로 1등급이 한 50%는 나온 애들이잖아요. 수능으로 치면. 근데 얘네들이 다 등급 까여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높이가. 이거는 뭐 이게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발표한 자료라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원래 1등급은 4% 기준이에요. 모의사는 4%가 나와야 되는 1등급이 31%가 나오는 학교에서 얘네들한테 너는 그냥 똑같이 전국이랑 줄 세우러 가라.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시를 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요 정도 느낌. 그래서 학종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삐뚤어지더라도 전체 1등급이 22명, 23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만하다는 얘기도 드리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각성해서 잘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 중학교 때 잘하다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하는 애도 봤고 그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거라 한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준비는 원래는 이제 교과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뭐 일반고에서 이제 거의 이제 무의미가 됐고 쉽지 않다는 거. 내신을 잘 받으면 어쨌든 정시학에서 내신 잘 받아서 만약 갈 수 있게 되면 학교에서 알아서 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시 생각하면서 내신을 잘 받으면 해결이 되긴 해요. 예전에는 뭐 가서 뭐 산출물을 만드네, 뭐 봉사활동을 만드네 이런 거 다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내신 잘 보는 게 장땡이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개기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저희 때는 뭐 개기는 애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신 좋은 아이들 학교에서 불러 다 써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만 만약에 내가 수시로 내신을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 독서 있잖아요. 독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쓰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냥 냅두면 애네들이 예를 들어서 고3 때 가서 학종을 쓰려고 하는데 독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남들 하는 만큼 예를 들면 1년에 한 20권 정도는 넣어달라면 그냥 넣어주거든요. 넣어놓으면 돼요. 넣어놓기만 해도 아무도 읽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그 독서 기록을 서울대에서 읽어보고 이 대학 책을 읽었어? 이 교수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뭐 이런 걸 했대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했을 때 똑같이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0권 정도를 그냥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제일 좋은 게 대학생이 읽어야 될 추천 독서 100권 이런 데서 그냥 골라서 넣으면 돼요. 그냥 넣어놓으면 되니까 너무 티피컬한 거 넣지 않고 전공이랑 진로랑 상관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넣어주는 거 말고는 어쨌든 나머지는 다 내신 성적을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스카이 이제 합격선이 일반적인 거예요.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국어가 2등급 뭐 초반, 1등급과 2등급 붙은 초반, 수학 두세 개, 영어는 1등급, 이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올해 난리가 나겠지만, 뒤에도 하나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100분위 94가 뭐냐면, 그럼 100분위 94면 100%까지 해서 내가 6%, 그럼 나는 6%랑 연구를 가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00분위, 이게 되게 애매한데,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국어는 95%를 받았고 여기는 94%를 받았고 여기는 93%, 97. 요거 평균 낸 값이 94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어 94, 영어 94, 수학 90.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이니까 국어 94, 수학 94, 통과 94. 그럼 왠지 그걸 합치면 6%보다 훨씬 들어갈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10등, 이거 10등, 이거 10등 하면 셋 다 10등 하면 한 2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분위와 94가 내가 앞에서부터 6%만 하면 연구대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6%를 들어야 평균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숫자도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물론 사실은 학교마다 점수 배정이 다 가족이 다 다른데 제가 그거를 막 여기서 막 표를 복잡하게 서울대는 이렇고 했는데 이거 완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느낌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 딱 직관적으로 꽂히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그냥 전체 등수로 보면 연고대 중위권 정도 되면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서 내가 줄 세웠을 때. 연고대 상위권 그럼 2, 3%.
서울대 그러면 1점대 후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4%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4%까지도 갈 수 있었냐? 옛날에 제가 수능 봤을 때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연고대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4% 된 이유가 일단 의치한 약수 다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고대 중하위권 학과 어떤 학과 찍으면 좀 항의 들어올 수 있으니까까지는 4%, 연고대에서 우리가 좀 괜찮은 학과다? 그럼 한 3%, 상위권 학과다 2%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분위 94는 그 유튜브도 그렇고 방영할 때 뭐 이게 누적 100분위로 6%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거는 94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통계 전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통계적으로 2과목이 10등 10등이면 두 개 합치면 3분의 2 보통 곱합니다. 66.7%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등급 개수 있잖아요. 지금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이 등급은 올해 수능 아닙니다. 올해 수능은 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는 국어 1등급이 95, 56 뭐 이럴 때예요. 지금 80 몇 점이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이거는 제가 지금 딱 뒤에 보여드린 자료는 올해 수능이 아니라 전년도 수능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스카이 합격선의 정시로. 그러니까 고대 하위권까지 해서 10개. 영어 빼고입니다. 영어는 그냥 1등급 반당 가정하에 이 정도가 보통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 3개가 거의 이제 1등급, 2등급 초반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학도 1, 2등급 딱 그 컷에 걸려있는 1등급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정도. 이 정도가 정시에서 이 정도 받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정시가 되게 쉽지 않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네. 근데 또 불가능한 거 아닌 게 저는 여기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대 자연을 생각하면 여기서 한 개 정도 미끄러질 수 있고요. 여기가 좀 문제지 이것까지도 이게 다 한 개씩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상 상위권 정도 하면 아주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표정이 좋아하시는데 딱 그렇게 틀리면 되거든요. 수학 22번, 30번 틀리고 국어 2개, 생지원 하나 이제 이렇게 보통 이 정도인데 그게 좀 쉬웠던 수능이라고 감안하시고 올해는 저거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엄마에 2 돼 있는데 이게 엄마에 한 6, 7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영어도 또 있잖아요. 영어가 2등급이 많아지면 딴 게 좀 더 틀려도 되겠죠. 이것도 한 서너 개, 3개 정도 틀려도 되고 이것도 한 2개씩 틀려도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 어차피 이게 상대 등수라서 난이도 따라 틀리지만 제가 지금 기준 삼은 거는 전년도 수능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 합격선이 이게 생각외로 차이가 별로 없죠. 붙어 있어요 안에 정시.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면 이제 내신이 정시 준비를 하는데 영어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3학년 기출문제로 90점이 안정적으로 넘게 나오긴 해야 돼요. 5일 정도 됐을 때. 이게 안 나오는 애들은 제가 항상 어머님께 말씀드리는데 강제로 수능 단어 수거를 외워서 독해를 시키는 학원을 최소 6개월 이상 강제로 넣으면 애들이 이제 싫어하는 애들은 가진 이유를 대서 학원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입냄새가 나,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강제가 되는 학원에 맞는 학원의 영어를 어쨌든 생각외로 영어가 단기간에 제일 어려워요. 저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3 때 센 A단계부터 풀어서 그해 7월에 1등급을 만든 애가 있는데 걔는 영어가 4등급 나와서 결국은 숭실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1등급 나오고 과학도 1등급 나왔는데 국어 2등급에 영어가 4등급 나왔어요. 이게 영어가 안 오면 이게 진짜 단기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영어 안 되면 지금 중학교가 제일 좋은 시절이에요. 제가 대학을 문과로 갔잖아요. 주변에 대원외고 애들 진짜 많은데 거기 외국물 안 먹고 대원외고에서 영어 잘했던 애들한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중학교 때 누굴 만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줘서 좋아서 그 뒤로 졸라게 외웠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는 그건 다 그거예요. 내가 단어 수걸 다 알면 다 해석이 되더라. 속도도 빨라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 미국식 의사소통하고 그 언어하고 듣기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외국계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고 그래서 말하기랑 그건 다른 건 알지만 한국 그걸 보기 위해서 어쨌든 강제로 하는 데가 좀 필요하고요. 국어는 안 되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풀고 제가 시간 재서 푸는 건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매랑 그거 빼고 한 지문당 내 몇 분 안에 푸는 거 원칙을 정하고 그걸 3년 내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높다 아니다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시간 맞춰서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죠. 지문 분석하는 거랑 저거 푸는 거랑 다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런 고민했어요. 비문학은 잘하는데 문학을 못해요. 게으른 나이죠.
문학을 공부는 하면 되는데 물론 저도 문학을 안 좋아하고 도대체 왜 써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문학은 사실은 뭐 고전문학 같은 거 못하는 애들 그냥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뭐 인강이든 학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시면 해결되는데 비문학 얘기 비문학이 여기서부터 안 돼서 하면 잘 안 올라요. 사실은 한계가 북받치면 이게 한계가 북받치면 참 어려운 게 꽤 올려놔도 시험 문제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면 휩쓸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수학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국어 4점 국어 그 뭐 2점짜리인가 그거 2개 더 맞추면 수학 하나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어쨌든 이 심화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정시가 되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교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1 시험이 너무 쉬운 학교 가서 거기에 젖어 있으면 2학년도 시험이 쉬우면 수능 정시 준비는 좀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죠. 내가 정시를 어차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빡센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빡세게 하겠다인 거랑 나는 1등급을 받아서 가겠다. 근데 그러면 정시 준비는 좀 밀릴 수 있다. 그 선택을 아마 중3이 되면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랑 상담하시면 저는 보통 빡센 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이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실제 그 의대도 그렇고 서울연고대는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 정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빡센 학교 가라고 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좀 가혹하지만 이게 왜 돌아갔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1학년 공통수학 반복하는 거 중요한데 제가 요새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수 미적분은 확통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보고 가야지. 그럼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예. 시간이 없을 땐 그냥 대수만 3번 보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기억하면 2학년 가서 대수 빨리 하고 미적분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가서 다 기억 안 나고 어차피 새출발이거든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이 기억을 그게 이 시기는 아닌가 봐요. 이제 그거는 아주 어릴 때고 애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3부터는 저희가 기출문제 시험 보듯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역산을 해서 나오면 예술연수이 이런 표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찍으실까 봐 걱정이긴 한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했던 로드맵 설명에서 2등급 기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4% 1등급으로 스카이 가는 건 이거보다 더 빡세긴 했어요. 2등급 경우 한 10% 정도 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드린 거고 예시일 뿐이에요. 이렇게 안 한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아이들마다 배려심이 너무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드린 건 아시죠? 네. 집에 가서 이제 아이한테 들이밀고 혼낼까 봐 지금 혼낼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고3은 이렇게 수능 대비인데 조금 널널하게 짰어요. 이때는 내신하고 수능 대비를 짠 거예요.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게 더 밀려서 내려오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내신하고 이게 대수랑 미적분 내신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수능 대비가 되려면 이게 수능 평가 문제를 푸는 빡센 학교에서 풀어야 뭐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상대평가지만 쉬운 거고 이거는 이 내신 하나를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심화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개념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인 거고 아이들마다 러닝 커브는 다르고 이거는 스카이 가는 거에 대한 로드맵이니까 감안하셔서 이걸 보시고 너무 맹신해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하니까 어쨌든 제가 평균적을 뽑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중등과정 이 중등과정이 이때 안 끝나면 6학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중등과정은 조금 빠르게 급하게 하면 3-1까지 끊고 바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예,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되게 빡센 게 이거 하면서도 이 내신 때 내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방학이다. 그래서 그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을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런 거고요. 이게 심화까지 하는데 굉장히 특징은 다른 데 로드맵 쓴 거랑 저랑 다른 거는 전 중간에 이거를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아요. 놓지 않고 심화를 계속합니다. 양을 줄여서 복습을 하더라도 놓지 않아야 돼요. 항상 저희 학원 시험 보고 입학 테스트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 한 게 원제에서 1년 전에요. 다 까먹고 오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예전에 그런 아이들 있어. 너 얼마나 까먹었어? 너 공동수학 언제 했는데 3학년이요. 초3?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전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고등수학, 일반수학 실력 분석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30년 전이죠. 3, 4년. 전 진짜 제가 빠르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아이 인성과 인생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요새는 초3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3이 밥 잘 먹고 뛰어다니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늙었는지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옛날엔 요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거꾸로 쭉 보여드렸던데 그러면은 너무 그걸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요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내가 고3인데 1등급이 25%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얘네들이 학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수학만 잘하겠어요? 딴 과목 다 잘하니까. 이런 거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거 좀 애매한 게 2025년 올해 1학기 시험으로 기출을 보면서 잘 나왔다라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23이나 2024 정도로 기출을 봐서 점수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5도 1학기 기말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중간이 쉬웠는데. 그래서 그 정도에 생각하시고 요거는 최대한 많이 나가되 최소한 2번씩은 하고 가시는 게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모든 건 다 사라진다. 경험이에요. 경험 진짜. 제가 이렇게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초5부터 고3까지 다 가르치거든요. 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2025년 기준으로는 기출문제 한 2개까지 2024, 3은 한 서너 개도 괜찮아요. 문제 어렵거든요. 2025 기준으로는 한 2개 정도까지가 본격적인 시험 준비하기 전까지 2개 정도면 괜찮고요. 전에 어려웠던 시험으로는 한 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심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수능 많이 평가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한 다음에 이게 다 돼서 확통하는 건 항상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안 되는데 확통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다 돼 있다. 나는 수능 문제 다 풀었다. 그럼 미적분투 기하를 하고 가냐라고 하면 그건 선택이긴 한데 저는 그건 잘 안 해요. 거기까지 깔면 보통 너무 잊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앞에 거 복습을 하고 가긴 합니다. 다 한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소화 혼대 이거는 웬만하면 요건 하더라도 여기는 잘 안 건든다는 거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장표를 건너뛰었지만 왜 건너뛰었냐면 수리논술 건너뛰었는데 수리논술 시험 범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 고1 애들이 고3 때 볼 때 수리논술 확정이 되려면 얘네들이 고2 넘어가야 때 가서 나오니까 지금은 저희 연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수리논술 범위에 얘가 포함되면 고려를 하는데 안 되면 아마 분당학교들도 버릴 거예요. 아마 버린다는 의미는 그냥 절대평가처럼 쓱 지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 안 버리면 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수능이 쉽게 나와서 변별로 없다 그러면 분명히 도입하자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고 새 교육과정에 지금 현 고1이니까 고1부터 7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 부교재로 쓸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학년이 갈수록 부교재 비중이 낮아지긴 하거든요. 문제 낼 거 다 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핫하게 올해 첫 해 나왔죠. 내년에는 여기서 변형해서 많이 나올 거고요. 다음 연도는 이제 반 정도 까이고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점점 사라지면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그럼 보통 정육연합 모의고사는 계속 문제 새로운 문제 양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확률이 큰데 지금은 이게 EBS예요. 나라에서 만든 책이라서 요 4권이 있고요. 아주 쉽고요. 쌤보다 쉽고 센 정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슷하거나 이거는 그 정육연합 있는 기출 중에 좀 짜집게 해놓은 거고 이건 별도의 거지 같은 문제집인데 현재 지금 이 부교재를 쓴 학교는 낙생과 영덕인데 영덕은 2학기 때 이걸로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고 낙생은 부교재를 어차피 써도 여기서 안 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낙생은 그냥 아무 때나 부교재 계속 바꾼 다음에 시험도 아무 때나 내요. 게다가 이제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더나 그 부교재에서 내지 않습니다. 맘대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로드맵이 옛날 미적분투가 아니라 요 순서로 간다는 거, 요 순서로 가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된 다음에 이 순서 최대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등급 하는 평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석이랑 생분 기본서 한 3번 보고 정육연합 기출도 한 서너 번. 사실 더 보면 좋은데 뭐 1등급 그 다음에 워크북 변형 기출이라는 게 이제 정육연합이 그동안 학교에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화 교재 이게 없어졌나? 그래서 강단 기출 풀고 부교재 풀고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줄로 써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감이 오시네요. 이게 진짜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갔을 때 예전에는 4% 1등급일 때는
그냥 기도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22명 나올 때는 이 정도 하고 가는 게 소화가 되고 가면 보통 1등 나옵니다. 지금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그냥 기도한다고. 왜냐하면 7명, 8명일 때는 그날 들어가서 본인이 알아?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는 거 망설이는 것 때문에 하나 틀리면은 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대로 1등급을 나오려면 이 정도를 하고 가면 나온다는 거. 이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되게 쉽진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앞선 시험은 1학년 시험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중간은 굉장히 쉬웠고요. 대진만 미친 듯이 어려웠어요. 대진 1등급 컷이 75점이었습니다. 대진에서 전교 한 20몇 등 하려면 75점 정도였던 거고요. 분당 이런 데는 1학년 1학기 중간은 30명 100점이 나왔어요. 너무 쉬웠는데 그래서 기말부터는 어렵게 냈었고요. 이제 과중 바꿔야 되니까 한솔, 순회, 불곡 등등등 다 쉽게 냈었고요. 영덕 약간 어렵지만 쉽게 냈고 야탑도 엄청 쉽게 냈고 뭐 서현은 뭐 잘하는 애들이 2학년 들어왔다 1학년 하는데도 지금 1학년이 생각외로 잘 못하는지 시험은 여전히 쉽게 내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이 오면서 서현고 1학년 시험 통하고 왔거든요. 본인은 90점 초반에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 시험이 어려웠다는데 쉬운 느낌이거든요. 애들이 보통 이제 주변 애들이랑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중학생처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대진은 한번 어렵게 했다 항의를 너무 받아서 이제 좀 쉽게 내고 있고요. 중학은 점점 더 마각을 드러내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못 숨기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영재 갖고 준비한다고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중앙고에서 가르치는 프린트를 보면 저도 헛소리가 나요. 야, 이건 일반고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프린트를 보고 수행평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휘문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데 중앙고가 약간 그런 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영재학고 바뀌니까 과학고로 바뀌니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뭐 베리언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보통 1학년 시험 교재를 하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 연습해서 이게 핵심 축이 되고 거기서 부교재 나오는 거 이제 보통 1학년이 그렇고요. 2학년을 가면 이 수능 평가원 기출이 주가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찍으셔도 나중에 안 보시긴 해요. 그건 아시죠? 저도 저도 막 그 전국에 그 뭐 이렇게 학원 원장 CEO 있는 막 교대에 등록해서 거기도 하고 막 강의 들을 때 보면 막 좋은 줄 너무 많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안 찍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 인스타 올리는 것만 찍어서 올리지. 뭐 찍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이게 다시 보게 되는 경우 되게 드물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들이니까 이제 보고 느낌을 가지고 애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요새는 그래서 강연 다니면 뭐 누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책을 읽거나 강연을 보고 나서 그날 있는 느낌이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어디에서 그날 바로 회의에서 실행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 오늘 받은 게 너무 감명적이면 그거를 가서 기록해도 그거를 실행을 바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느낌만 나면 그때 되게 빡셌다 하더라 이런 느낌밖에 안 났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은 아직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긴 시간 동안 아무튼 아침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적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적인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중3 때까지 그냥 축구하고 놀다가 저도 선행인간 걸 해볼게요라고 해서 그때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대를 간 애도 있고 제가 초사 때부터 가르쳤는데 중3 될 때까지 현행만 했어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망가진다고 표현은 그렇고 이제 공부랑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